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엄청난 비밀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인간의 생각에 관한 40년 연구의 집대성. 저자 조셉 머피. 출판사 다산북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반복의 힘. 잠재의식은 외부의 세계의 삶을 현상하는 거대한 암실에 비유할 수 있다. 이름이나 옷차림,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부모나 이웃을 두었는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정하지 않는다. 내면의 암실에서 믿음은 빛과 그림자를 모아 이미지별로 각각 다른 형태를 만든다. 잠재의식은 어떠한 도덕적인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내 습관을 좋게 바라보든 나쁘게 바라보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면의 암실에 아무런 고민 없이 들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일상의 경험과 관계로 표출되는 경험을 하고 충격을 금치 못할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중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세계를 바꾸려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내면의 암실과 같다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잠재의식의 힘을 발견하는 여정에 즐겁게 임할 수 있다. 일단 생각을 품으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그리 힘든 일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아둥바둥 애쓰지 않고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믿음과 성향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면 놀랄지도 모른다. 여태까지 있는지도 몰랐던 그 믿음과 생각들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자리 잡아 잠재의식이라는 암실의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이런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왜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자연스레 알게 된다. 선풍기 근처에 앉으면 목이 결린다고 믿는 할아버지의 예를 보자. 그의 잠재의식은 선풍기를 목을 결리게 만드는 물건으로 볼 것이다. 불편한 기운을 조성하고 목을 결리게 하는 건 선풍기 주위에서 빠르게 진동하는 에너지의 분자들이 아니라 그릇된 믿음이다. 에너지의 분자들도 선풍기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면 나한테 감기가 옮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두려움은 마음을 움직여 두려워하는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든다. 반면 자신은 건강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한편 치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기적적인 치유 능력 역시 잠재의식에서 나온다. 내면의 암시를 위대한 진리로 채운다면 내면의 진리가 외면으로도 드러날 것이다. 잠재의식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여 병을 고치고 평화로운 상태에 머물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한다. 사과를 먹으면 살과 피로 변하듯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면 삶에 영향을 끼친다. 특정 생각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마음에 스며들어 제2의 본성이 된다. 걷거나 수영하거나 춤추거나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게 바로 기도이자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고차원적인 원리다. 휘발유를 넣는다고 바로 차가 굴러가는 게 아니다. 먼저 휘발유를 태워서 증기로 변환해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가짐을 바꿔야만 자신의 세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잠재의식의 암실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자 부가 생산되는 곳이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에서 풍요를 찾기 전에 잠재의식을 먼저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의 법칙을 공부하다 보면 재정 상황이나 주식 시장의 변동, 파업, 대공황, 전쟁 등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긴다. 부자가 되리라는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보냈기 때문에 내면의 암실은 부의 이미지로 채워질 것이고 결국에는 충분한 돈을 가진다. 또한 돈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항상 돈이 넘칠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각인되어 내일 당장 나라에 위기가 닥쳐 가진 돈이 모두 종이 조각에 불과해질지라도 계속해서 불을 끌어당기고 위기를 무사히 넘길 것이다. 잠재의식이라는 암실은 위대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당장 낡은 아이디어를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취해야 할 것 같은 걱정은 접어도 괜찮다. 지금 바로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고매한 것을 떠올려보라. 내 주변에도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자연스레 알 것이다. 좋은 것들이 내면과 주변에 넘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고방식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을 배양하여 나를 상상 속의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시킨다. 제2부 나를 위한 최고의 인생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잠재의식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법.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지 마라. 부, 평화, 행복, 참된 표현, 사랑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라. 잠재의식은 내가 베푼 선의와 사랑을 복리로 불려 되돌려 줄 것이다. 만약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번다면 돈이 남아 돌 만큼 충분히 있다고 잠재의식에 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만 일하는데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미 당신도 알고 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믿지 마라. 그렇지 않다.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좋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찾고 전율을 느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임원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 작년에 그는 9개월 동안 크루즈 여행을 떠나 세계 방방곡곡의 명소를 관광했다. 자신은 그만큼의 연봉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잠재의식을 납득시켰다는 이야기를 내게 했다. 회사에는 자기보다 사업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일을 더 잘하지만 자기 연봉의 10분의 1 정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야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고 잠재의식의 기적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신념에 불과하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라고 말하기만 해서는 백만장자가 되지 못한다. 부와 풍요라는 아이디어를 정신에 주입하고 성장시킨다면 아이디어는 의식으로 변하고 의식은 외부 세계에서 실현될 것이다. 부의 의식을 성장시켜라.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문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주가가 내려가거나 투자에서 손해를 볼 때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 안에 무궁무진한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가난이라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부의 아이디어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원래 사람의 인생은 궁핍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모두가 부를 가질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심지어 남아 돌 만큼의 부를 가질 수도 있다. 말에는 그릇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마음을 씻어내고 그곳에 올바른 아이디어를 불어넣는 힘이 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서너 번 5분씩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해보자. 부와 성공, 이 두 단어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잠재의식의 숨겨진 힘을 표상한다. 내 안에 있는 실질적인 힘에 마음을 기울이면 힘의 본질과 성질에 부합하는 조건과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단순히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힘에 관해 거듭 생각하는 것이다. 부라고 말할 때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또한 부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부유하다는 느낌이 마음에서 솟아난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만들어낸다는 걸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일종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빗댈 수 있다. 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생각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유한 삶을 선택하라. 잠재의식에는 아이디어가 부족한 법이 없다. 내면에는 아이디어가 무수히 많고 언제나 현재의식으로 흘러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호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한 지폐처럼 벼랑간에 등장하기도 한다. 주식이나 환율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아이디어는 계속 마음속에 피어오른다. 나의 부를 진정으로 결정짓는 건 주식, 예금, 채권 같은 것이 아니다. 물론 수치하는 내가 가진 부의 크기를 표현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부는 내 것이고 삶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각인하면 어떤 형태로든 부가 굴러든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확언을 무력화한다. 그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없던데요.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평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다. 온 힘을 다해 나는 번영한다고 확언했는데 상황만 더 안 좋아졌어요. 하긴 그 말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현재의 의식이 그 말을 거부했기에 입 밖으로 주장하고 확언하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효과가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 말을 한 지 10분도 되기 전에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 긍정적인 확언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기껏 땅에 씨를 뿌리고는 그 자리를 다시 파헤치는 사람은 없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어야 하는 건 누구나 안다. 그러니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려고 했을 때 그 돈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잠시 멈추고 나는 모든 방면에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건설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보자. 확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면의 갈등이나 다툼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된다. 남성의 말은 사실 결핍 상태를 암시했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다. 잠재의식은 아무 말이나 문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것만 받아들인다. 현재의식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을 소개한다. 다음 말을 자주 반복하라. 나는 내가 몸담는 분야에서 쉴 새 없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언은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재정적으로 쪼들린다는 느낌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매출이 부진하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업가에게 사무실 의자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매출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라고 조언했다. 이 말은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의 협력을 유도해 정말 매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방식으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침착하게 힘을 빼고
감정을 실어 부자라는 단어를 반복해보자. 자장가처럼 부자라는 단어를 어르듯이 반복하면서 잠들다 보면 그 결과에 깜짝 놀랄 것이다. 돈과 풍요가 눈사태처럼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힘을 느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마라. 돈이 충분히 돌지 않아요. 돈이 모자라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포기해야 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긴다. 잠재의식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장애물이 생기고 하던 일이 지연되며 부족함이나 한계를 느낀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아서 맡겨둔 생각을 불린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번영과 성공, 부와 평화에 관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쌓고 이런 생각을 되도록 자주 곰곰이 되새기자. 잠재의식에 쌓인 건설적인 생각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부자가 되는 걸 막는 정신적인 장벽을 치어라.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본 적 있는가? 그들의 대화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간다. 일단 인생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한다. 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지. 사기꾼이야.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쉴 새 없이 비난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탐내기에 자기보다 성공한 동료를 험담한다.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부가 사라지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가로막는 감정이 바로 질투다. 대부분은 질투가 재산을 내쫓는 걸 모른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사서 고생을 한다. 예를 들어 적은 돈을 계좌에 넣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옆 창구에 사람이 거액을 예치하는 것을 봤다고 치자. 이때 드는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은 와, 정말 멋지다. 그렇게 부자라니 내가 다 기쁘네. 더 큰 부자가 되면 좋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질투하는 마음은 파괴적이다. 질투는 나를 부정적인 위치에 놓는다. 그래서 부가 흘러들어오기는커녕 흘러나간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부자라서 또는 나보다 성공해서 짜증이 났거나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더 부자가 되라고 빌어주어야 한다. 이로써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중화되고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더 큰 재산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다. 정말 마음의 법칙을 악용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면 마음의 법칙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자가 되는 걸 막는 장벽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 모든 사람과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부자가 될 권리. 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돈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진정한 부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 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 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돈 전부를 얻을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나는 부자가 될 권리를 타고났다. 풍요롭고 행복하며 빛이 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풍요롭고 행복하며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돈도 갖게 되어 있다. 나는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삶을 부여받았다.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주위를 둘러쌀 능력도 있다. 잠재의식이 주는 부를 누릴 수 있는데
왜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가? 이 장에서는 돈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일단 돈과 친구가 되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질 수 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더 충만하고 행복하며 멋진 인생을 살고 싶기에 돈을 갈망하는 것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주적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부는 단순히 좋은 걸 넘어 아주 좋은 것이다.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씨앗처럼 돈을 끌어당겨라. 호주에서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과학 수업을 듣고 성적도 좋았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의대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그는 동네 병원의 진료실을 청소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땅에 심은 씨앗은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끌어당깁니다. 같은 원리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심기만 하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이름이 굵은 할자로 크게 쓰여 있는 의사 면허증을 매일 상상했다. 면허증의 이미지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진료실 벽에 액자로 걸려있는 의사 면허증에 먼지를 닦고 털면서 면허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화 기법을 4개월 정도 지속했다. 그러자 어느 날 젊은이가 청소한 진료실을 쓰는 의사가 그에게 다가와 혹시 보조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의사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었고 젊은이는 다양한 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치자 의사는 젊은이를 보조로 고용하였다. 의사는 젊은이의 명석함과 결단력에 감명받아 나중에 젊은이가 의과대학에 입학하도록 도왔다. 오늘날 이 젊은이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의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젊은이가 성공한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이다. 결과를 명확하게 안다면 이미 그 결과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셈이다. 라는 오래된 법칙을 활용했다. 여기서 결과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의사가 되는 현실을 상상하고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의사가 되는 아이디어를 품고 살았다. 그 아이디어를 고수하면서 영양분을 주었고 사랑하며 키웠다. 마침내 시각화 작업을 통해 아이디어는 겹겹이 쌓인 층을 뚫고 잠재의식에 스며들었고 하나의 신념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신념은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겼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